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고 잘 펴지지 않으시던가요? 손에 반지가 꽉 끼어 잘 빠지지 않거나 주먹 쥐기가 영 불편하셨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짠 걸 먹었나?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부분은 그렇게 가볍게 넘기신 적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손 붓기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붓기와는 달리 신장, 심장, 심지어는 관절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이 이 증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1분 건강에서는 아침에 손이 붓고 뻣뻣한 증상의 원인부터 자가 진단법,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책임질 1분 건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 손 붓기의 비밀을 풀어갈 건강 멘토 내과 전문의 김옥순입니다. 올해로 63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아침마다 손이 너무 부어요. 대체 왜 이럴까요? 였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나중에 검사해보니 의외의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오늘 이 주제는 저에게도 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특히 우리 50, 60대에서는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오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에 손이 붓는 원인,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신장 기능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주먹만 한 크기지만 밤새도록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만약 이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과 혈액순환의 끝인 손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 수분이 고이면서 아침에 붓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 신부전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손 붓기 외에도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몸이 쉽게 피곤하고 나른해지는 증상, 빈혈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온몸이 가렵거나 식욕 부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들이지만 신장 건강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신장 초음파 등을 통해 신장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장 기능 저하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로 피를 힘차게 뿜어내는 펌프와 같습니다. 만약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펌프질이 시원찮아지겠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정맥 쪽으로 체액이 몰리게 되는데요. 마치 물이 고이는 것처럼 체액이 정체되면서 손과 발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는 부위로 쏠리게 되어 붓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는 체액이 몸 전체로 고르게 퍼지다가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면서 손으로 쏠려 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우렬성 신부전과 같은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손 붓기 외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숨이 차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거나 잠을 잘 때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부종도 흔하게 동반되며 만성 기침이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인 만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심장 기능은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히 우리 60대 여성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염증 반응으로 인해 관절 주변에 체액이 고이고 조직이 부으면서 손이 붓고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특히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서 주먹 쥐기가 힘들거나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손이 둔하게 느껴지는 조조강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단순한 피로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손목, 발가락 등 작은 관절들을 대칭적으로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손가락이 부으면 오른쪽 손가락도 같이 붓는 식이죠. 붓는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관절이 붓는 것 외에 전신 피로감, 미열, 식욕 부진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는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가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손 붓기가 단순히 잠을 잘못 자거나 피곤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몸속의 중요한 이상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질문들에 답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붓기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붓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세요. 간밤에 짠 음식을 먹거나 너무 피곤해서 생긴 일시적인 붓기는 대개 오전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점심쯤 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병적인 붓기는 오후가 되어서도 심지어는 저녁까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가락으로 붓는 부위를 꾹 눌렀다가 떼었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있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을 함유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 이상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수분 저류가 심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붓기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세요. 몸은 절대 하나의 증상만으로 큰 병을 앓리지 않습니다.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신장이 안 좋으면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몸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만성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거나 잠을 잘 때도 똑바로 눕기 힘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이 붓고 뻣뻣한 것 외에도 아침에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붓는 부위에 열감이 느껴지고 다른 관절인 발목, 무릎 등이 함께 뻣뻣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 붓기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다른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붓기 시작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어제 하루만 그랬는지 아니면 한 달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붓는 정도는 점점 심해지는지 등을 스스로 기록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손이 붓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작은 관찰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침 손 붓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관리법과 몇 가지 예방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사 후에는 짠 음식을 줄여주세요. 염분이 많으면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기 쉬워 붓기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면서 염분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류, 김치, 가공식품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저녁에는 피하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은 고혈압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인 바나나, 시금치, 감자 등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이니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잠잘 때 손을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주세요.
중력의 힘을 역이용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작은 베개나 쿠션을 손 아래에 두어 심장보다 손이 살짝 높은 위치에 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혈액이 손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돕고 아침 붓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높이 올릴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혈액이 아래로 흐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손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세요. 뻣뻣하게 굳어있는 손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펴고 접기 운동. 손가락을 최대한 쭉 폈다가 주먹을 꽉 쥐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두 번째, 손목 돌리기. 손목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좌우로 돌려줍니다. 세 번째, 손가락 마사지. 한 손으로 다른 손의 각 손가락 마디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돕고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하여 붓기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외 충분한 수분 섭취. 붓는다고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몸이 수분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셔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등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붓기 예방에 좋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심혈관 질환과 관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연과 절주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전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느끼는 손 붓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나를 좀 더 들여다봐줘, 건강을 돌봐줘 하고 속삭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혹시 이런 질환도 손 붓기와 연관이 있나요? 등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에 직접 답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1분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실제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김옥순 박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